자전거 트레이닝의 역사, 이건 열심히 검색해도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했고요. 요즘이야 뭐 파워미터 훈련이 거의 필수적인 트레이닝의 요소로 잡아가고 있지만, 사이클의 긴 역사에서 보면 트레이닝이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정말 얼마 안 되었거든요.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사실 도핑의 역사를 훑어보는 게 더 말할 내용이 많아요. 일단 트레이닝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심리적인 측면과 음식이랑 휴식, 부상 예방, 페달링, 피팅, 뭐 트레이닝의 영역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하고, 제가 딱 다룰 내용은 사이클리스트의 기량의 측정과 분석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전부터 좀 찾아가서 보죠. 모든 역사의 흐름은 결국 의식의 흐름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입문 초기에 자란 이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게 뭘까요? 평속과 거리죠. 초기 사이클 트레이닝에 대한 철학은 파우스트 코피의 명언에서 좀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냥 존나게 타라, 뭐 마일리지만 강조하는 거죠. 파우스트 코피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사이클리스트면서 지로 디탈리아를 5번, 뚜르드 프랑스를 2번 우승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월드 챔피언십 우승 기록이 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끼어 있을 때도 이런 엄청난 기록들을 많이 세웠죠. 그래서 그의 말에 사람들이 더욱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오로지 장거리를 잘 타는 게 가장 강한 라이더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고, 이건 사이클 트레이닝의 역사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죠. 최대 장거리를 누가 빨리 완주하느냐가 오직 실력의 척도였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듯 20세기 초반에 뚜르드 프랑스는 하루짜리 코스가 무려 482km짜리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모든 투어 코스들이 현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초장거리에 해당을 했고요. 정말 좀 무식하게 탔죠. 1960년대 이전까지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사이클 트레이닝은 과학과는 사실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었어요. 1970년대 초부터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운동 강도를 무게추 등을 달아서 재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계식 에르고미터들이 등장을 하고, 심박이 빨리 뛰는 것을 직접 세보기도 하고, 단순히 거리와 속도뿐만 아니라 사이클을 타는 강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사진과 같은 에르고미터에서 이제 에디 먹스가 1시간가량 파워 테스트를 했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실제 라이딩을 하는 중에 측정을 한 건 아니지만, 실험실에서만큼은 현대적인 사이클 트레이닝의 기초들이, 과학적인 측정 방식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이클 트레이닝 이론과 내용들이 쏟아지는 건 1980년대에 들어서예요. 냉전이 종식되어 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지속되면서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레저 활동, 생활 스포츠들이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시기를 에어로빅 시대라고도 하죠. 다른 운동 생리학과 피지컬 트레이닝이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이클 트레이닝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기량을 측정하는 게 거리와 시간 정도였는데, 본격적인 과학적인 도구가 사이클에 활용되는 것 역시 1980년대인데요. 자전거 속도계는 전에도 있었어요. 이런 건데 굉장히 무겁고 정확하지도 않은 것들이었죠. 근데 이렇게 1980년대부터는 세련된 전자식 휴대용 자전거 속도계들이 등장을 했고, 이제 실시간으로 자신의 속도를 보면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게 되었죠. 더 놀라운 물건들도 이 시기에 발명이 됩니다. 핀란드 폴라사에서 만든 휴대용 심박계가 팔리기 시작을 했고요. 1980년대 후반에는 독일에서 이런 요상한 기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서 대중적으로 쓰이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뭔가 에너지를 측정하는 등의 사이클 트레이닝 연구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 드디어 이런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기존까지는 사이클링 훈련이라고 하면 운동선수에게나 국한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심박계도 보급화되고 속도계도 보급화되고, 그 전까지는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사이클링 트레이닝의 대중화를 위한 초석들과 연구 방법들이 집대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조프리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심밖의 영역대 훈련과 젖산이 쌓이는 영역, VO2 max 같은 개념들을 정확히 확립을 하게 됐고, 현대식 사이클 트레이닝의 방식이 어떤 시초격인 책을 내놓기도 했죠. 조프리엘의 이 책은 현대 사이클링 트레이닝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프리엘은 아들과 동료와 함께 트레이닝 픽스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SRM에서 파워미터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본 그 책, 자, 앤드류 코간의 등장입니다. 앤드류 코간은 파워미터 트레이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FTP의 개념과 파워 훈련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제끼게 되죠. 더욱더 발전한 이론이 또 2012년에 한 가지 나오는데요. 필 스키바라는 교수에 의해서 W'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제 이건 이 이론은 이제 인터벌과 회복에 대한 부분까지도 과학적으로 수치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이고요. 이 정도까지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2015년 이후에는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기도 하고, 각종 피트니스 앱들도 보급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파워미터도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회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이프트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인도어 트레이닝의 새 지평을 열어버렸죠.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분간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트레이닝의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기저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이용률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파워미터도 향후에는 로드 자전거에 기본 장착되는 시대가 될 것 같고요. 그 대중들이 생산해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은 개개인에게 보다 맞춤화되고 최적화된 과학적인 사이클링 트레이닝 방식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죠. DNA 검사를 통해서 나의 최대 운동 능력치 같은 것도 바로 알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해봅니다.